자, 지금부터 배울 것은 이제 정적분의 활용인데 이 과정 중에서 첫 번째 우리는 넓이를 배울 거야. 정적분의 활용. 그 중에서 우리는 첫 번째는 넓이를 배워보자. 자, 넓이를 배우는데 이것은 말 그대로 이제 적분의 어떤 개념, 성질 이런 건 없고요. 활용만 잘 하시면 돼요. 첫 번째는 기본적인 내용을 한번 볼 텐데 첫 번째는 이제 주의하실 것은 A에서 B까지 fx, dx는 뭐야? 라고 설명한다면 이것은 말 그대로 함수값들의 합이에요. 그러니까 함수값에는 뭐가 있느냐? 라고 질문한다면 기본적인 크기도 있죠. 값이 3, 5 하는 것처럼 길이도 있지만 또 하나가 중요한 게 바로 부호가 있다는 거야. 플러스 3, 마이너스 3. 그러니까 플러스 3이면 위로 3칸, 마이너스 3이면 밑으로 3칸. 이렇게 하기 때문에 나는 부호를 반영한다가 되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현재 넓이라는 건 뭐지? 이게 되는 거야. 넓이는 뭐지? 라고 한다면 이것은 A에서 B까지의 바로 길이의 합이다 라고 설명됩니다. 여기 과정은 바로 길 2가 되는 거야. 길이. 넓이라는 게 뭐야 하면 길이들을 합친 게 넓이죠. 그러면 이 길이라는 것의 의미가 뭐야 하면 바로 크기다라고 설명해 준 거야. 다시 말하면 이 크기 안에는 뭐가 없어야 돼 하면 부호는 고려치 말아야 돼 이 뜻인 거야. 그래서 설명해 주는 내용은 바로 A에서 B까지 요것을 크기, 그러니까 함수값은 갖고 오는데 함수는 가져오는데 내가 원하는 건 크기만 줘 이게 되기 때문에 여기다 절대값을 씌울 거야 이게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정적분하고 그 다음에 넓이하고 뭐가 다르지 하면 정적분에서는 나는 부호를 반영했고 그 다음에 넓이에서는 부호를 반영하지 않는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해야 될 것은 뭐냐면 어떤 일단 이 내용문하고보다는 배경이라는 걸 먼저 설명해 주고요. 두 번째는 내용인데 이때 키워드는 뭐냐면 첫 번째가 함수의 개수야. 함수의 개수가 몇 개지? 라고 할 때 한 개일 때와 두 개일 때로 나눠진다. 그럼 함수가 하나일 때는 어떻게 돼? 라고 설명해 주죠. 그러면 첫 번째 만약에 fx가 이렇게 양수라면 이게 되는 거야. A에서 B까지의 함수값들의 어떤 넓이값을 이 둘러싸인 넓이를 구해줘 이렇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설명할 때 이것은 정확히 말하면 넓이 스퀘어라는 건 A에서 B까지의 현재 여기는 dx야 이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잘 봐요. 이 dx라는 건 뭐냐면 x축에 촘촘하게 쌓았다는 얘기야. A에서 B까지 빈틈없이 쫙 쌓았다는 얘기야. 그런데 그 길이가 뭐지 하면 바로 이게 되는 거지. 길이. 이게 뭐야 하면은 y값. 근데 이 y라는 값에 뭐다? 절대값을 씌워주세요 이 되는 거야. 이 y값을 가져오는 건 맞는데 부호가 양수야 음수야 라고 묻는 거예요. 그쵸? 아, 그렇구나. 그러면 여기다가 나중에 근데 선생님 이거 끝나고 나면 이거 x에 관한 적분이 되는 거 아닙니까? 맞죠? 그래서 이 안에 있는 이 y를 이제 가서 비로소 fx로 바꿀 거야 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과정에서 보니까 A에서 B까지는 전부 다 어때요? 양수죠. 그러니까 현재 이것은 그냥 fx로 나와서 적분해 줘 이게 되는 거죠. 그러면 두 번째로 현재 이렇게 해서 A에서 B까지의 범위를 봤더니 아니 전부 다 음수던데 이게 되는 거야. 그쵸? 그래서 S라는 것은 뭐야? 라고 하면 A에서 B까지 하면은 여기서는 dx 여기도 마찬가지로 길이니까 요 값을 가져오세요 라고 설명해 주는 거야. 절대값 y다 이렇게. 그러면 이 절대값 y를 풀어준다면 다시 x의 관계식으로 바꿔주세요 라고 하면 절대값 fx야 라고 설명해 주고요. 근데 여러분들이 중요한 건 봤어요? fx 봤죠? 그랬더니 뭐가 됐어요? 음수네? 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A에서 B까지 마이너스 fx를 적분해 주는 거야 라고 설명해 주는 거야. 그러면 세 번째는 기본적으로 내가 그림을 그렸더니 A에서 B까지를 봤는데 A에서 B까지를 봤어요. A에서 B까지 여기까지 딱 이렇게. 그러면 어디서는 양수고 어디서는 음수더라 이럴 수 있겠죠. 맞아요. 그러면 이럴 때는 어떻게 할 거냐 라고 질문할 텐데 이런 경우 생기면
S는 A에서 B까지 똑같이 dx. 나의 길이는 현재 y 값이야. 이렇게. 그러면 상황을 봤더니 어떨 때는 y가 양수기도 하고 어떤 건 음수이기도 해. 그래서 나는 맨 처음에 뭐 해야 돼? C라고 하는 교점을 구해줘. 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준다면 현재 이 식은 A에서 C까지는 현재 이것이 양수로 나올 거다. 다시 말하면 y dx로 나올 거다. 설명할 수 있는 거고, C부터 B까지는 이때는 마이너스를 달고 나와야 한다라고 설명해 주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그 결과 A에서 C까지는 fx dx, 그 다음에 C부터 B까지는 마이너스 fx dx를 적분해 주면 된다. 이게 되는 거죠. 예, 이게 개념이 끝이에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부탁하는 건 이 마지막에 있는 이 공식을 외우려고 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얘는 지금 이게 목표가 아니야. 결국 이것은 이런 상황, 각각의 상황에 맞는 정리법을 보여준 거죠. 그러니까 원리만 깨달으면 돼요.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뭘까? 중요 포인트 하면은 첫 번째 1번, 바로 가장 중요한 게 함수가 한 개잖아요. 그러면 하나 더 찾아야 게 바로 뭐냐면, 봐봐, 함수가 하나면요 둘러쌀 수가 없잖아. 넓이가 생기려면 원이든 삼각형이든 전체 모든 면적 자체가 만들려면 도형이 감싸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함수 하나 갖고는 안 돼. 이때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x축을 찾아내셔야 돼요. 그럼 x축이 뭔데? 하면 이것은 바로 y가 0이라는 직선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그래프를 그려라. 뭘 그려라? 그래프를 그려라. 그러면 이것의 목표는 뭐냐면 바로 이게 포인트예요. 너 절대값 풀어야지만, 절대값을 풀어야지만 적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절대값을 푼다라는 의미는 결국 부호 판정을 꼭 해주세요.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x축하고 비교하기 때문에 이게 0이잖아. 그러니까 0보다 큰 양수냐 음수냐를 판단해 오라는 거예요. 네가 그림을 그려서 해당 범위에서의 함수값이 양수야 음수야 이거 판정해 와 라고 하는 게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래프를 반드시 그리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될 것은 그림을 그리시고 넓이를 풀 때는 반드시 뭐가 돼야 돼? 아, 축하고의 관계를 따져가지고 반드시 교점이나 제한 범위를 확인해야 되구나. 교점. 우리가 알고 있는 O와 우리가 알고 있는 제한 범위를 꼭 확인해 줘야 되는구나. 자, 이것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점하고 기본적인 제한 범위 확인만 꼭 해준 후 그 범위 내에서의 부호 판정을 정확하게 해와 라는 게 핵심 키워드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식이 중요한 게 아니고 결국 앞에 있는 첫 번째 줄에 대한 내용만 정확하게 우리가 인식하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선생님 함수가 두 개가 생기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 살짝 좀 지울게요. 이렇게 싹. 그러면 함수가 두 개라면 설명했어요. 함수가 두 개라면. 함수가 만약 두 개라면 이게 되는 거예요. 함수가 한 개일 때는 목표가 뭐냐면 부호 판정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함수가 두 개일 때는 어떻게 될 거야 하면은 이미 하나가 이미 완성이 돼 있어. 그러니까 하나가 이렇게 있으니까 둘러쌀 수가 없잖아. 그런데 하나의 함수가 더 들어온다면 이때는 둘러쌀 수가 있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지금부터 이때는 뭐가 필요 없어 하면은 첫 번째, 이때는 x축 필요가 없다 이 되는 거예요. 아까는 함수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둘러싸려니까 기본 축인 x축이 와라 있던 거고요. 지금부터는 함수 개수가 두 개인 경우는 절대로 이제 축이 필요 없다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문제를 풀 때 핵심 코드가 뭘까라고 하면 목표를 설명해 드릴게요. 먼저 써드리면 중요 1번 그래프 그리기. 함수가 두 개짜리일 때요. 그러면 이때는 목표가 뭐냐면 대소비교예요. 이게 가장 중요하고요. 부호 판정은 필요 없는 거예요. 이땐 두 함수가 fx하고 gx하고
누가 양수고 누가 음수지? 라는 관점은 필요가 없이요. 이때는 목표가 오직 대소비교. 누가 더 크고 누가 더 작지? 라는 것만 아시면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말 그대로 제한 범위와 혹은 교점을 반드시 구하셔야 한다는 걸 잊지 마세요. 이것만 하시면 현재 여러분들이 이 넓이 과정은 다 풀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할 수가 있지라고 하는 건데, 첫 번째 과정 한번 볼게요. 만약 fx가 이렇게 있고 gx가 이렇게 있는 거 밑에 있어요. 자, 둘러싸인 넓이를 구하는데 a하고 b의 넓이를 구해주세요 라고 설명했단 말이야. 그쵸? 그러면 여기서는 우리가 앞에 배웠던 정적분 똑같아요. 이거는 큰 넓이에서 작은 넓이를 빼내면 되죠. 그래서 선생님은 이 큰 넓이를, 이 큰 길이를 절대값 y1으로 받고 작은 쪽에 해당하는 값은 우리는 절대값 y2로 볼게요. 요만큼의 길이는 y2로 보겠다 이게 되는 거죠. 아, 그러면 넓이가 뭐야? 라고 한다면 A에서 B까지의 큰 넓이는 절대값 y1을 적분하고 난 후 A에서 B까지 절대값 y2를 뺄 거야 이게 되는 거예요. 됐죠? 자, 그런데 현재 여러분들이 보다시피 y1과 y2가 둘 다 뭐냐면 양수죠. 그러니까 여기는 y1 dx에서 A에서 B까지 y2 dx를 뺄 거야 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앞에서 공부했던 것처럼 정적분의 범위가 어때요? 같죠? 그럼 같으면 합쳐줄 수 있잖아? 그러면 A에서 B까지 y1-y2 dx다 이게 되는 거죠. 아, 그러면 이거 결합해 주니까 A에서 B까지의 뭐가 된다? 바로 fx 빼기 gx의 적분식이잖아 라는 설명에 도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의 증명 과정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셔야 돼요. 이때는 양수야 음수야가 아니고 누가 더 높이 있지? 누가 더 위고 누가 밑인지를 알아야 한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도 한번 볼게요. 이번에는 y는 fx가 양수인데 y는 gx가 음수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랬더니 여기가 a야, 여기가 b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번에는 이쪽의 넓이하고 이쪽의 넓이하고를 이번에 뭐 해야겠어요? 빼는 게 아니고 더해줘야겠죠. 그러니까 현재 여기 있는 것을 우리는 길이를 절대값 y1. 그러면 요 밑에 있는 것은 우리가 절대값 y2라고 하자 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현재 이 넓이를 구하는 식은 어때? 라고 하면 A에서 B까지 첫 번째는 절대값 y1의 적분값과 넓이와 두 번째는 A에서 B까지의 절대값 y2의 넓이를 구해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더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y1이 양수야. 근데 y2는 어때? 라고 했더니만 음수야 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개를 합치니까 A에서 B까지의 y1 플러스 마이너스 y2 dx야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정리해보니까 마지막 엔딩에서 결국 fx 이거는 마이너스 gx dx잖아 이게 되는 거죠. 아, 상대방이 지금 말하는 내용을 정리해보니까 뭐야 이게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두 함수의 차를 적분하는구나 라고 설명해 주는 거예요. 두 함수의 차를 적분하는구나. 그러니까 이 말에 결국은 원래는 그렇지 않았는데 이 내용을 정리하다 보니까 최종 결과물이 같았을 뿐인 거야. 두 개가 최종 결과물이 같은 거지 원래부터 같았던 건 아니야 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만약에 y는 fx가 있고 y는 gx가 있어. 그러면 요번에는 a에서 b까지를 하는데 이 넓이가 얼마일까? 라고 묻는 거예요. 이 넓이가 얼마일까? 그러면 요번에는 우리가 여태까지 했던 거와 다르게 이번에는 오히려 gx의 길이가 더 크잖아 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오히려 fx의 길이가 더 짧잖아 라고 설명해 주는 거야. 그래서 현재 이 내용을 정리하게 되면 S라는 것은 A에서 B까지의 절대값 y2를 적분한 후 A에서 B까지의 절대값 y1을 적분해서 뺀다 이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현재 이 설명은 말 그대로 y2도 음수요.
그 다음에 y1도 음수다라고 설명을 해주는 거야. 그러면 합쳐주는 순간 a에서 b까지 마이너스 y2 플러스 y1 dx야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결과가 만들어지는 건 a에서 b까지 바로 fx 마이너스 gx dx구나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접근하고자 하는 목표는 서로 달랐지만 최종적으로 도착하는 식이 어때? 라고 하면 같아 이해되는 거죠. 그러면 내가 원하는 식을 다 봤더니 결국 안쪽에 존재하는 함수의 식이 뭐야? 하면은 전부 다 하나같이 fx 빼기 gx로 설명이 된다라고 알려주는 거야. 아시겠죠? 물론 이제 이거 말고도 우리 역함수에 관련된 미분법, 역함수에 관련된 또 적분 내용도 있고 하지만 그것은 실제로 수투에서 활용되는 내용이기보다는 미적분에서 활용되는 과정이니까 나중에 실제로 이제 지금은 이제 문이과가 구분이 없지만 미적분을 나는 선택 과목 선택하시는 분들은 선생님이 거기서 미적분 과정에서 적분 과정을 설명할 때 역함수에 관련된 내용도 설명해 주겠지만 이 수투에 관련된 내용에서는 역함수가 출제될 확률은 사실상 없다라고 봐주면 돼. 왜냐면 이게 학교 내신이면 출제가 될지 몰라도 이게 수능 과정이라면 결국 시험에 대한 킬러 문항은 앞에서 다뤘던 현재 정적분의 기본 연산의 특징, 함수식 구하는 과정, 그리고 두 번째는 정적분으로 표현된 함수에서 출제가 되기 때문에 좀 너무나도 쪼잔하게 넓이까지 그렇게 지저분하게 내지는 않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여기까지 개념 정리 다 이해 갔죠? 그러면 요게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매핑이에요. 자, 요 내용을 가지고서 다음 칠판에서 문제풀이 1번부터 5번까지 진행하겠습니다.